안녕하십니까, 노선호입니다. 8월 15일 월요일입니다. 월요일이지만 오늘은 광복절로 인해 연휴이고요. 뭔가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을 좀 생각하면 아쉽지만 그래도 또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루 좀 푹 쉬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 먼저 지난 토요일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뭔가 오늘이 좀 아쉬워요. 미국 시장이 너무 좋았습니다. 나스닥 지수가 2%대 강세를 보였고 다우존스 1.2%대, S&P 500 지수도 1.7%대 강세를 보이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.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나면서 미국 시장도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. 물론 이런 움직임이 뭐 이번 주에 한 주일 동안 좀 뭐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, 그런 관점에서는 오늘 밤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 뭐 살펴봐야 되겠지만,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미국 시장도 좋은 만큼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미국 시장은 이제 또 열리고요. 뭐 그렇지만 이제 국내 주시장은 오늘 광복절로 인해 휴장입니다. 그래서 아쉽지만 또 내일 이후에 뭐 만약에 오늘 밤 미국 시장도 상승을 한다면은 뭐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도 염두를 해둘 수가 있고, 어차피 우리가 뭐 매수할 거는 또 다 매수를 이미 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.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. 만약에 오늘 또 어떻게 보면은 갭상승 출발을 하면은 조금 또 시장이 재미없을 수도 있다. 그런 점도 좀 염두를 해두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내일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상당히 좀 이제 건설 관련한 대책 발표가 있어요. 그래서 부동산 250만 호 공급 대책 발표가 지난주에 원래 하려다가 일주일 정도 미뤄졌죠.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잘 생각해야 볼 게, 건설주가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히려 또 대책 발표가 나왔을 때는 차익 실현의 빌미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. 이런 점들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되겠고, 지금 사실은 이제 2527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뭐 상승을 하면은 계속 좀 강조드렸던 2600포인트가 다가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공격적으로 지금부터 좀 대응할 자리는 아니다. 이런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미국의 7월 소매 판매 8월 17일 수요일에 발표가 있습니다. 7월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0.1%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면서 좀 부진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소매 판매가 또 예상보다 잘 나오면은 오히려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불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소매 판매는 뭐 이 정도 예상치 정도로 좀 나오는 게 긍정적이지 않을까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, 가장 중요한 거는 7월 FOMC 의사록 공개가 8월 18일 목요일에 있습니다. 물론 뭐 FOMC 지난번에 7월 달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복귀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, 그래도 7월 달에 연준이 2회 연속으로 0.75% 인상을 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긴축 강도를 높였을 때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연준의 스탠스, 9월에도 0.75%를 올릴지 아니면은 이제는 좀 0.5% 정도 금리 인상에 그칠지, 이게 좀 중요하잖아요. 또 시장이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는 좀 이제 9월 달에는 0.5% 정도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.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도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. 그와 관련된 뭔가 이번 9월 FOMC 회의에서는 0.5%포인트 금리 인상에 그칠지,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힌트가 나와준다면은 시장에 조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 이제 추석을 앞두고 뭐 비도 너무 많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물가가 지금 국내적으로도 지금 좀 문제가 심하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목요일 날은 또 추석 물가 안정 민생 지원에 대한 뭐 대책들이 발표가 될 것이고요. 그렇게 된다면은 뭐 어쨌든 점점 뭐 물가나 이런 부분들, 인플레이션의 좀 피크는 지났을 가능성이 높다, 이런 부분들을 또 감안을 해봤을 때는 역시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겠다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시장에 대해서는 뭐 그리고 이제 또 25일과 26일에 잭슨홀 미팅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.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할 필요는 없고 차분하게 대응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, 이렇게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고요. 업종별, 종목별로 순환매 좀 염두를 해두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이다. 이걸 여러분들은 계속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. 2분기 실적
시즌이 이제 또 거의 마무리가 되었어요. 그래서 각자 정말 종목들 실적 발표 어떻게 했는지도 한번 좀 체크해볼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뭐 3분기에 대한 뭐 예상치 같은 게 있다면은 3분기에 구조적으로 더 좋아질지 아니면은 좀 3분기에 뭔가 꺾여야 될 그런 종목인지 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와 관련하여서 이제 오늘은 제가 관심 종목을요, 좀 실적이 좋은 그런 기업들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. 이제 연휴다 보니까 좀 제가 독서를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제가 독서를 하는 책 제목이요, 바퀴 달린 것에 투자하라, 이런 제목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10년은 누가 뭐라고 해도 모빌리티의 시대예요. 그래서 자동차가 이제는 좀 전기차로 바뀌고 있고, 뭐 전기차로 바뀌면서 또 자율주행으로도 뭐 바뀌고 있고, 이런 부분들 분명히 향후에 여러분들도 다음 차를 바꿀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실 거다, 이렇게도 생각이 되시고,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모빌리티 이쪽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뭐 공부를 해보고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,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요, 현대차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뭐 제가 계속 기아를 계속 강조를 드렸었는데, 오랜만에 좀 형님 현대차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현대차 2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3조 원을 기록했어요.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8% 증가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. 그러면서 연간 영업이익이 10조 원이 기대되고 이런 기업인데, 주가는 사실 정말 못 가고 있죠. 2021년도 1월 달에 28만 9천 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19만 6천 원이에요. 16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그래도 19만 원대에 불과합니다.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는 뭐 여전히 좀 접근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, 주가가 7월 달에 많이 오른 다음에 나름대로 지금 주춤거리면서 기간 조정의 형태를 잘 버티고 있습니다. 그런 가운데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면요, 연속적으로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횡보하는 가운데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, 이런 포인트를 감안을 해보면은 시장이 여기서 만약에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할 때 그때 좀 주도주 중에 하나는 현대차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특히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뜯어봤을 때 분명 자동차 판매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감소했습니다. 판매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6% 정도 감소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58%가 증가되었다. 이런 부분들에 좀 포인트를 맞춰 본다면은 역시 판매 단가가 높은 자동차들의 판매가 잘 되고 있고, 그만큼 좀 고부가 가치의 자동차들이 잘 판매가 되고 있고, 그 중심에는 뭐 SUV 판매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들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향후에 자동차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,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뭐 기술적으로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상승 이후에 횡보를 좀 거쳤기 때문에 여기서 또다시 2차적인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한 17만 원대에서 19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다면은, 그 폭만큼 상승을 한다면은 충분히 단기적으로 뭐 20한 3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, 손절가는 제가 이제 60일선 라인 한 18만 5천 원 정도로 잡아봤는데,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지켜졌던 라인, 특히 이제 7월 21일 날 저점 라인, 이런 부분들은 지켜지지 않을까 해서 18만 5천 원은 뭐 아마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탈은 하지 않을 것이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, KB금융 한번 또 역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. 2분기에 주가가 좀 정말 너무 과도하게 빠졌어요. 6월달, 7월달 같은 경우. 그리고 나서 지금 정상화 국면인데, 어느 정도 정상화된 가격이 좀 그동안 좀 지켜졌던 박스권 정도까지 회복이 된 모습입니다. 그래서 현재 상황, 뭐 저점 4만 3천 원 대비했을 때 9천 원 상승을 했기 때문에 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, 그래도 이 자리는 좀 시작하는 자리다, 이렇게 볼 수 있겠고, 주주 환원 정책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. 이번에 아마 여러분들도 우편들을 받아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중간 배당과 관련된 배당금도 아마 이미 입금이 되었을 거예요. 그래서 중간 배당을 하는 좀 좋은 기업이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, 배당 성향을 계속적으로 좀 도달을 할 것이고, 그러면서 뭐 주식 소각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어지면서 주주 가치를 좀 계속적으로 우호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현재의 수준, 또 뭐 계속적으로 좀 금리 인상이 이어진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다시 한번 6만 원대 이상까지
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, 주가는 최근에 이제 상승을 했던 자리 49,000원 정도, 이 부분은 좀 이탈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, 누가 뭐라 해도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자.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.